혹시 요즘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인가 인상이 어두워 보이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어 보이는 날이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요,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얼굴에서 기품이 느껴지고 어떤 분은 자꾸만 초라해 보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오랜 세월 쌓여온 삶의 태도와 습관입니다. 그것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며 기품이라는 기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서울 도봉구의 김정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쩐지 자꾸 사람들 눈에 우스워 보이는 것 같더라 라고요. 인생을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 왜 오히려 작아지는 걸까요? 그건 얼굴에 드러나는 기운 때문입니다. 표정, 말투, 자세, 눈빛, 마음가짐까지 모든 게 얼굴이라는 무대에 고스란히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얼굴의 기운은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티, 단순히 외모나 옷차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습관이 쌓여서 어느 순간 얼굴 위에 기품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귀티라는 게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눈 떴을 때의 첫 표정, 지하철에서 마주친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시선, 마트에서 계산할 때 한마디 던진 말투. 이런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단순히 예뻐 보이는 법이 아니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귀티나는 얼굴, 사람을 끌어당기는 얼굴,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얼굴에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귀티야, 그냥 편안하게만 살면 되지.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한 품격이 필요할 때니까요. 얼굴에서 흐르는 기운 하나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이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8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비밀은 바로 자신감 있는 자세와 눈빛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단 3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짧은 찰나의 상대는 무엇을 볼까요? 예쁜 옷도 아니고 비싼 시계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바로 눈빛과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들이죠. 경기도 분당의 박정자 어르신은 72세에 요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그랬답니다. 어머, 인상이 너무 달라지셨어요. 얼굴에서 여유가 느껴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세가 바르게 바뀌고 눈빛이 또렷해졌기 때문이죠. 사실 나이 들수록 자세는 구부정해지기 쉽습니다. 눈도 쉽게 피곤해지고 시선은 점점 아래를 향하죠. 하지만 이건 단지 노화 때문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지금 내 어깨는 펴져 있나요? 턱은 지나치게 숙여져 있지 않나요? 눈은 상대를 향해 자연스럽게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귀티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귀티가 흐르는 사람은요, 어깨를 곧게 펴고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눈빛으로 말합니다. 그 눈빛 속엔 조급함도 불안함도 없습니다. 대신 조용한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죠. 이건 절대 연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단단함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잘해보자. 그 말과 함께 어깨를 펴고 가볍게 턱을 들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단 10초의 습관이 하루를 바꾸고 얼굴을 바꿉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요,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땐 외모가 앞서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앞서거든요. 그 기운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존중을 부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눈빛이 변하거나 자세가 바뀌진 않겠지요. 하지만 그걸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씩 매일 거울을 보며 자세를 점검하고 눈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혹시 이런 반론도 있을 겁니다. 나는 예전부터 체형이 안 좋았고 눈도 침침해서 그럴수록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자세는 병원 치료보다도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를 펴면 호흡이 깊어지고 호흡이 안정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눈빛에 힘이 생기면 우울감도 줄어들고 자존감도 자연스레 따라오죠.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 자세와 눈빛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담긴 삶의 태도는 어떤 화장품보다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두 번째 비밀, 단정한 외모와 깔끔한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귀티 있는 얼굴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분 깔끔하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귀티라고 하면 비싼 화장품, 고급 브랜드부터 떠올리시지만 실은 가장 기본적인 청결과 정돈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6세 김희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손톱을 정리하고 거울을 보며 머리 주변 잔머리를 단정히 넘기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단장이냐 하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게 제 하루를 세우는 버릇이에요. 맞습니다. 귀티는 절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가꾸는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입술이 텁텁하거나 치아가 누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반대로 단정하게 말린 머리카락, 깨끗한 손톱, 촉촉한 입술이 보이면 그 사람 전체가 정돈돼 보이죠. 그런데 이 단정함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수건 하나, 주름 없는 옷 한 벌, 깨끗이 닦인 신발.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귀티라는 인상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만 한다고 티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10분씩 내 몸을 정성껏 살펴보는 시간은 얼굴에 그리고 분위기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쉬워요. 이럴수록 세안 후엔 보습제를 꼭 발라주시고 입술엔 색이 없어도 투명 립밤 하나쯤은 늘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화장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나이에 누가 나를 그렇게 유심히 보겠어. 하지만요, 남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면 얼굴에서 그 존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존중도 끌어당기게 돼요. 이런 이야기도 들려드립니다. 서울 마포구의 정봉식 어르신 80세이신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면도를 하십니다. 나는 나한테 예의를 갖추고 싶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흐릿하면 마음도 그만큼 무너지는 것 같아서요. 참 멋진 말이죠. 혹시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손이 불편해서 혼자 하긴 어렵고
돈 들여서 관리받기엔 부담스럽고 맞습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작은 관리입니다. 미용실 가는 날을 정해두고 손수건 하나라도 매일 깨끗이 다려두고 자기 전에 로션 하나라도 바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릅니다. 귀티는 더하기보다 덜어내기에 가까워요. 과하게 치장하기보다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깔끔하게 다듬는 습관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나를 가꾸는 그 시간이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의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 한 가지씩 해보세요. 주름진 옷 한 벌 다려 입기, 머리카락 가볍게 정돈하기, 입술에 보습제 바르기. 이 작은 습관이 얼굴에 기품을 남기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마저도 달라지게 할 겁니다. 세 번째 귀티의 비밀은요, 우리가 매일 입는 옷차림과 매일 쓰는 돈의 습관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옷이 날개라고 말합니다. 그 말, 어쩌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날개가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시선을 흐리고 너무 무심하면 자칫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어울리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이 가진 메시지를 아는 태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박정희 어르신은 70이 넘어서도 항상 스카프 하나쯤은 목에 두르십니다. 비싸지도 않고 눈에 확 띄지도 않지만 늘 깨끗하게 다려져 있는 그 스카프 하나가 그분의 분위기를 단정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죠. 귀티는 그렇게 작은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주름진 셔츠 하나, 빛바랜 신발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피곤해 보이게 하는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세탁 잘 된 옷, 깨끗하게 닦인 신발, 허리선이 딱 맞는 바지 하나만 입어도 사람이 정리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보는 사람의 인식뿐만 아니라 입는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오늘 하루 나를 정성껏 챙긴 사람이라는 내면의 감각이 생기니까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옷 좀 잘 입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잘 입는다는 건 비싸게 입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입는 걸 말해요. 우리는 흔히 TPO라는 말을 씁니다. 시간 타임, 장소 플레이스, 상황 어케이전에 맞는 옷차림. 운동 나갈 땐 편하게, 모임이 있을 땐 깔끔하게, 병원에 갈 땐 정돈되게. 이런 균형 감각이 바로 귀티를 만듭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젠 누굴 만나지도 않는데 하시며 편한 옷만 입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어느새 무기력함으로 바뀌고 몸도 마음도 점점 처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스스로를 위한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집에 있어도 색깔 맞는 옷을 골라 입고 다리미로 옷깃 한번 다려서 정리해 보세요. 그게 작은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제는 소비 습관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보여주기 위해 쓰지 않고 나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씁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는 아끼고 매일 쓰는 물건에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손에 쥐는 찻잔, 잠자기 전 바르는 로션, 입에 닿는 젓가락. 이런 물건들은 삶의 감각을 정리해주는 도구입니다. 대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급백, 유행 따라 산 옷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이문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비싼 걸 사는 게 멋인 줄 알았는데 이젠 나한테 오래 남는 걸 고르는 게 멋이더라고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많이 사는 것보다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적게 소유해도 충분히 우아할 수 있는 때예요. 귀티는 겉이 아니라 그 안에서 흐르는 질서와 여유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조금 덜어내고 조금 정리하면
그 빈자리에 내 품격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그 품격을 말투와 태도에서 더해주는 언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 듣는 한마디 말로 느껴지는 경우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시죠. 누군가와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 아, 이분은 뭔가 다르다. 그 느낌을 만들어주는 건 바로 말투와 언어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박재숙 어르신은 80세가 넘은 지금도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듣고 싶어서요. 이런 부드럽고 공손한 표현을 습관처럼 쓰십니다. 듣는 이가 긴장을 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들이죠. 그런데요, 말투 하나만 바뀌어도 사람이 품격 있어 보이고 반대로 거친 말 한마디에 모든 이미지가 무너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람은요, 겉모습보다 말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투는 곧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경기도 안양의 최경자 어르신은 과거엔 말을 좀 빠르고 날카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대요. 할머니, 왜 기분 안 좋은 것처럼 말해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책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느릿하게 또박또박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서 3개월쯤 지났을 무렵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참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말이 고와지니 얼굴도 환해지셨네요. 이처럼 말은 곧 기운이고 그 기운이 귀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투가 귀티를 더해줄까요? 우선 빠르게 말하기보단 조금 느리게 말해보세요. 말 사이에 숨을 쉬듯 멈추는 여유가 생기면 듣는 사람의 집중도도 달라집니다. 둘째, 단어 선택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해주세요 보단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래요 보단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런 표현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셋째,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훈련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선 중간에 끊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많지만 그걸 꾹 참고 기다리는 그 순간이 가장 큰 품격을 보여주는 때이기도 해요. 물론 반론도 있겠죠.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긴 어려워.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요, 작은 습관 하나쯤은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만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시 한 편, 짧은 수필 한 구절도 좋습니다. 그게 발음 연습이 되고 말의 흐름을 정리해 줍니다. 또 하나, 내가 자주 쓰는 말들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뭐야를 이건 어떤 건가요로 내 말이 맞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로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귀티 이상의 관계의 품격까지 높여줍니다. 귀티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고요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 힘은 말투에서 시작되고 그 말투는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말투의 힘을 느끼셨다면 5번째 비밀인 여유 있는 태도와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말이 고운 사람은 결국 마음이 정돈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겐 자연스레 여유라는 향기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고 하죠. 그렇기에 귀티는 단정한 외모나 고운 말투를 넘어 여유 있는 태도와 감정의 균형에서 완성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4세 김명자 어르신은 시장 앞 카페에서 작은 원예 모임을 하고 계세요.
화초에 물 주며 웃으시는 모습이 참 평온하신데요. 이분께 누군가 여쭤봤답니다. 어르신은 화가 나는 일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화는 나요. 그런데요, 바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 박자 쉬고 숨을 한 번 고르면 마음도 같이 내려앉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반응하는 사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고유한 품격. 그게 바로 귀티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일 겪으셨을 거예요. 시장에서 거스름 돈이 잘못 들어왔을 때, 버스 안에서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을 때, 가족에게 섭섭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감정이 확 올라오고 입안까지 말이 올라오는 걸 꾹 눌러본 경험. 그 눌러낸 순간이 바로 내 품격을 지킨 시간입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은 더 쉽게 건드려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인내심도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숨고르기입니다. 진심으로 화가 날 때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이 3초가 마음을 돌리고 그 마음이 여유가 됩니다. 서울 마포구의 78세 이춘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정이 격할 땐 말보다 표정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조용히 미소부터 지어요. 표정 하나, 숨 한 번, 손끝에 힘 하나까지. 그 모든 게 나의 기운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한 박자 늦추는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습관, 말의 습관, 생활의 리듬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한 어르신이 동네 마트에서 줄을 새치기 한 젊은이에게 화를 내려다 이렇게 말하셨다고 해요. 괜찮아요. 저야 시간이 많으니 젊은 사람이 먼저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순간 고개를 숙였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르신의 태도에 박수를 쳤습니다. 이처럼 여유는 나를 더 커 보이게 하고 세상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감정이 앞서는 일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하루 한 번이라도 감정이 치솟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훈련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선. 그게 바로 내 삶을 지키는 태도이자 귀티가 얼굴 위에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말은 하지 않아도 얼굴과 몸에서 풍기는 인상, 특히 목과 표정, 무표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귀티의 비밀. 이제 그걸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사람의 표정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인상이 보이곤 하죠. 귀티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편안함이 느껴지고 표정 하나에도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관리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이선옥 어르신은 올해 75세이십니다. 늘 웃는 낯빛을 유지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아침 루틴이 꽤 인상적이에요. 세수 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오늘도 따뜻한 사람으로 살자.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눈에 힘을 빼며 조용히 미소 연습을 하십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습관 하나가 표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무표정은 말이 없지만 때로는 그 무엇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드렁한 얼굴, 굳은 입꼬리, 날카로운 눈매는 나도 모르게 타인을 긴장시키고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처지며 무표정일 때 인상이 더 날카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표정 관리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입꼬리를 살짝만 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 웃음 말고 가볍고 편안한 미소. 이건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표정을 통해 상대에게 나는 열린 사람입니다를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목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얼굴은 공들여 관리하지만 목은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목은 나이를 숨기지 못하는 부위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임정의 어르신은 78세. 피부가 고운 걸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비결을 물었더니 스킨 로션 바를 때 얼굴보다 목을 더 신경 써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의 피부는 얇고 건조하기 쉬워 주름이 잘 생깁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자주 보거나 고개를 자주 숙이게 되면 목주름이 깊어지고 자세까지 구부정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스킨케어 제품은 목까지 함께 발라주시고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도록 해보세요. 베개 높이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높은 베개는 목주름을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울을 보실 때 얼굴보다 먼저 목선을 살펴보는 습관, 이게 귀티를 만드는 디테일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선을 보면 그 사람의 자세와 삶이 보인다. 맞는 말입니다. 수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목, 표정, 무표정에서 삶의 태도가 묻어나는 거죠.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지만요,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 한 번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려보고 목에 보습제를 바르고 미간에 힘을 빼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얼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내 삶의 태도, 내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그 여유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마음속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표정은 결국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겐 표정도 목선도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귀티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귀티라는 건요, 얼굴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운입니다. 표정이 맑은 사람은 마음이 맑고요. 눈빛이 따뜻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살아냅니다. 서울 은평구의 77세 이정희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결국 얼굴에 귀티를 머무르게 하는 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긍정과 감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단순히 낙천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면을 찾으려는 의지이고 남 탓보단 내 몫을 돌아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요, 가진 걸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없는 걸 셈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쥔 것을 들여다보는 연습이죠. 이런 연습이 얼굴의 근육을 풀고 입꼬리를 올리고 눈빛에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은 절대 어두워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강동구에 사는 81세 김성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손자 사진을 보고 감사 노트를 쓰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었고 뜨거운 물이 나왔고 내가 아직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를 적으시는데요. 그 습관 하나가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함이 흐르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손주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할아버지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 그건요, 말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분 얼굴에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외롭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많죠. 하지만요, 그럴수록 더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하루를 내 뜻대로 살아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근육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잔주름도 부드럽고 눈가의 세월도 따뜻하게 보입니다. 왜일까요? 긍정은 기운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바로 귀티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3가지. 첫째, 아침에 일어나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하기. 둘째, 하루 중 감사할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기기. 셋째, 잠들기 전 나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주기. 이 단순한 3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삶 전체의 분위기를 조금씩 따뜻하게 바꿔줄 겁니다. 귀티는 꾸미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건 바로 꾸준한 배움과 자기관리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단 한 가지 힘. 그건 바로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귀티는 화장으로, 옷으로, 장신구로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기운. 그건 결국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나이 들어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걸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 서울 송파구의 79세 이목자 어르신은 요즘도 하루에 20분씩 유튜브로 영어 회화를 공부하십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뭘 배우냐며 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눈빛이 맑은 사람으로 불립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배우는 시간이 내 삶을 조용히 밀고 가줘요. 멈춰 있는 것 같은 하루에도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생명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눈도 침침한데 무슨 공부냐.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게 바로 작은 배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 새로운 반찬 레시피를 따라 해보는 것, 스마트폰 앱 하나 배우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요, 마음을 밝게 만들고 표정에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경기도 용인의 83세 전영만 어르신은 매일 아침 15분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처음엔 허리 통증 때문에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라고 하십니다. 몸을 돌보는 건 역시 배움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데도 생기고 기운 빠질 때도 많죠. 그래서 더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리는 곧 자기애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늘도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차려주고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적당히 걸어주고 머리를 빗겨주는 그 작은 행위들.
그 모든 것이 귀티를 만드는 조용한 의식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꾸준한 배움과 자기 관리는 마음을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허전함이 덜하고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다는 감각이 유지됩니다. 귀티 있는 얼굴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나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삶엔 지속적인 배움과 단단한 자기 돌봄이 깃들어 있어야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흐려지지 않죠. 어느 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늙는 게 두렵지 않아. 다만 멈추는 게 두려울 뿐이야.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멈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귀티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눈 8가지 이야기를 정리하며 진짜 중요한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얼굴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상을 남길 것인지를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들이 말하지 않아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우리는 오늘 귀티가 흐르는 얼굴을 만드는 8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와 눈빛, 단정한 외모와 깔끔한 습관, 적절한 옷차림과 검소한 소비, 말투와 언어의 품격, 여유 있는 태도와 감정 조절, 평상시 표정과 목선의 정리,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의 습관, 그리고 멈추지 않는 배움과 자기관리까지. 이 모든 건 화려하거나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고 조용하지만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결국 귀티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치장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기운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내 삶의 리듬이 어떤지, 거울 속 표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게 이미 귀티의 단서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귀티는 단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의 시간만 들여도 조금씩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어깨를 펴고 입꼬리를 올리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서 당신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더 품격 있게 변해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조금 주름진 얼굴이 걱정되셨나요? 삶이 너무 평범해 보여 불안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조금 더 나를 아끼고 조금 더 나에게 품격을 선물하세요. 누구보다 당신이 먼저 그 귀한 얼굴을 알아봐 줄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마음 한켠 따뜻한 자극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귀티나는 삶, 품격 있는 하루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얼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